문장이 다 달라요. 왜냐면 똑같은 문장을 만약에 복사해서 집어 넣어버렸다 대충 그렇게 되면 입학사정관 대학 입학사정관 시스템에서 그걸 지워버려요 빨간색으로. 그러면서 그 학생의 생기부 자체를 신뢰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학년 생기부 230명씩 쓰면서 3주 정도 걸렸는데 어떻게든지 똑같이 안 쓰려고 다 바꿔가지고 글자까지 싹 바꾸고 내용 다 바꾸고 계속 더 검토합니다. 그래서 생기부 쓰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학기에 10과목씩 듣거든요. 10과목이 수시 원서 쓰기 전인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니까 그 50개 과목 그리고 과목당 500자 꽉 채우면 25,000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거를 꽉 채워서 수시 원서를 지원을 하고요.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다 포함해서 정말 꽉 채우면 성적까지 포함하면 생활기록부에 더 이상 쓸 칸이 없을 정도로 쓰면 한 28장 그 정도 나옵니다. 네, 보통 아까 보셨던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10개를 지망하는 학생은 25장에서 28장 정도 나옵니다. 생활기록부가. 아무튼 이것도 기회입니다. 사실은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각종 영역이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있는 이 교과 활동하고 자율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이 더욱더 돋보이게 될 것이고요. 저희는 이게 여기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10년 동안 교사들이 진짜 죽어 고생을 했거든요. 일이 몇 배예요 정말. 일이 이 자사고 돼가지고 월급은 똑같고요. 일은 한 3배 정도 들어갔습니다. 생활기록부도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엄청 꼼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도 그 경험을 계속 살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자소서 페이지, 추천서는 뭐 내년부터 페이지가 돼버렸고요. 예. 그리고 정시 수능 40% 확대 수능전형, 정시 전형.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능을 볼지 안 볼지 모르는 게 아니라 3학년 전체 다 수능을 봐요. 대학에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것 뿐이죠. 사실은 수능은 전원 바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정시로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들어서도 수업 분위기를 유지를 합니다. 떠들고 이러다가는 옆자리 친구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더라도 조용히 혼자 놀고요. 네, 나머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수능 최저 없는 수시를 합격하면 사실 학습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처럼 12시에 땡 끝나면 밥 먹여갖고 집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야간까지, 자습 시간까지.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받아들인 게 뭐냐면 수능 직전까지 수업과 자습 분위기 확실하게 잡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저희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정시 40% 때문에. 예전에는 뭐 창의성, 뭐 협업 능력,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강조해서 생활기록부에 쓰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수행평가는 진짜 생활기록부를 쓸 수 있을 만큼만 줄이고,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는 그룹 활동도 최소화시키고, 대신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은 조금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만으로도 수능을 볼 수 있게, 제가 이제 한국사 같은 수업을 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보충 수업이고 뭐가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수업 시간 안에 한 것만으로 충분히 전체가 3등급 안에 나와버리거든요. 굳이 보충 수업을 만들고 추가로 수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대신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아무튼 수능에도 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 정시 지망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시를 대비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대입부터 해서 약대가 학부를 모으고 그리고 지방 의학 간호 계열은 지역 인재 40%가 선발 의무화가 됐거든요. 우리 학교는 지금 천안에 있기 때문에 충남, 충북, 대전, 세종까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대 약대의 지역 인재 40%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학교에서 의대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옆에 단국대 있으니까 단국대 가면 좋은데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이 사실 우리 학교 프로그램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처 방문하면 우리 학교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올해 바뀐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 소개를 하거든요. 대학에서도 저희를 10년 동안 자사고 이후 1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앞에 북일이라는 이름을 지우더라도 서로 뻔히 압니다. 선수들끼리 뻔히 알고 대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생기고 대학이 알고 있는 우리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거 이게 우리 방향, 우리 학교가 나아갈 방향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사실 시간이 벌써 은근슬쩍 1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줄여야 돼요. 이 1번과 4번이 대표적인 우리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개만 보면은 우리 학교인지 명확하게 생기부를 알 수 있어요. 뭐 블라인드 서류하면 자사고하고 일반고 구분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활기록부를 2페이지만 딱 펼쳐보면요 이 학교가 자사고인지 외고인지 과학고인지 일반고인지 명확하게 보여요.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각종 생활기록부에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한두 개만 딱 보더라도 그 학교가 우리 학교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뭐 많은데요. 뭐 일체 프로그램 많은데 대표적인 거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신부동에 있는데 우리 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여기 걸어서 100m 가면은 안서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안서동은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무슨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어 있냐? 동네 하나에 대학 개수가 제일 많은 지역. 바로 옆에 단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명대, 백석대 등 대학교가 널려 있어요. 정말 거기에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 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에 대학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을 초빙을 하고 그 다음에 CEO까지 초빙을 하게 돼요. 초빙을 해서 학생들, 물론 이건 전체 학생 아닙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입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16개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올해 만들어진 거는 여기 인공지능 관련된 2개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럼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했을 때 이런 내용을 합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창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도를 받는 거고요. 금융의 이해는 말 그대로 금융 쪽, 경제 쪽으로 하는 거고 빅데이터, 고등미디어나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쉬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과가 아니다 보니까. 네, 특히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를 자주 써놔가지고. 네. 이 진로와 직업은요. 이 진로와 직업은 의사는 뭐 하는 직업이고 어떻게 될 수 있다를 가르치는 교양교과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요걸 가지고 16개의 주제로 나눠서 16개 반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전체 학생을 16개 반으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봤을 때 진로와 직업 이거 아무것도 아닌 수업인데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으면 북일고구나 라고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용이 엄청 나가거든요 사실은.
대학 교수님들은 귀찮아서 잘 안 오세요. 근데 저희가 몇 번 찾아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막 오시는 거고요. 이렇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걸 전문가들이 이걸 갖다 지도를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만약에 입학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희망자만 하는 겁니다. 희망자만.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잘 된 거는 이렇게 소논문식으로 만들어서 책자를 찍어내고요. 그거를 대학에다가 전달합니다. 대학에서는 뭐 굳이 뭐 이런 걸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그냥 굳이 갖고 왔는데 뭐 다시 가려 하겠습니까? 꼭 주고 옵니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이름이 기억이 난다면 그 학생의 합격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학 생활을 위해서라도 소논문 쓰는 방법도 좀 익히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잘 쓰는 애들은 1년 동안 학교 복도에다 걸어놓습니다. 내용을. 독서는요,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책을 안 읽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교과에 모든 수행평가에 접소가 들어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보다 우리 학교 학생은 책 많이 읽습니다. 저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지금 수업을 하고 했는데 책을 한 교과에서 많이 읽은 애들은 4권까지 읽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근데 그게 전체 8개 교과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걔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막 30권씩 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해라. 고3 1학기 때 30권 읽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좀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책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방학 중에 하는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수행평가를 미리 하고 미리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학교의 상징 중에 하나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STSY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고 휴머니티 리서치고 그 다음에 SRC는 사이언스 리서치가 되겠는데 1번과 3번은 과학이고요. 2번은 인문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인문계 학생들이. 그리고 4번은 체험활동입니다. 이거 전부 다 1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왜 1학년 대상이냐? 요거는요,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이 최소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소수의 학생들만 하게 되고요. 왜냐면 장기간에 뭔가를 투자한다는 거는 뭔가를 놓치고 하는 거라서, 뭔가를 잃고 하는 거라서, 또 이거 안 하는 학생들은 뭔가 다른 걸 얻겠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걸 완전히 끝내고 나서 2학년 때부터는 이걸 세계부에 기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등의 나라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발표를 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싱가포르, 홍콩, 호주 학생들을 초빙하고 우리도 찾아가고 해서 해왔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세계부에는요, 외국에서 하는 활동은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만 잔뜩 써놨는데, 뭐 이런 것들 됩니다. 연구 주제 같은 경우에는 발표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 돼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팀이 4명이라서 4분의 1씩 외워서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가 질문 나올 때가 정말 최악의 경우죠. 그러면 어찌됐든 그 중에 한 명은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의해서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를 하면 됩니다. 대학 수준의 영어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HRS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지도한 거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뻔히 알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메디컬 스튜던트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플랫폼 산업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던 하우징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 과학 쪽 같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했답니다. 이건 우리 학교 복도에 붙여져 있는 1년 동안 붙여져 있을 이 SRC의 이제 안내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뭐 획기적인 발명을 하고 뭐 새로운 연구 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 과정을 밟아보고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보고 발표를 해보고 실험 데이터를 모아보고 이런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걸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또 하나 더 있죠. 요거는 뭐 제가 세 번째 줄부터 여기서부터 포기했죠. 사실은 두 번째 줄까지는 알겠는데 세 번째 줄부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사진을 모아하니 실험을 해갖고 데이터를 계속 모은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 팀과 싱가포르에 있는 화청회 하이스쿨 팀이 같이 데이터를 2배로 모아가지고 연구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절차나 과정을 익히고 그걸 생각해보고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외국을 못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외국을 초청하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원격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원격 발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영어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요. 비용과 시간 다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발표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생기부에 발표했다라는 것도 기록이 돼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 원격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학 이후에 드릴 교과목 안내서입니다. 왜냐면 어느 과목을 언제 들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들어야 되고 앞에 과목은 뭐냐, 뭐 대표적인 예로 과학 1, 생물학 1을 안 듣고 생물학